자, 소화 설비. 많이 있죠, 많이. 일단 아까 감리 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고 소화기구나. 이게 설령 지금 현장에 설치가 안 돼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스프링클러 등을 보면 여기 스프링클러 간이 여기 화재 조기 진압용 얘가 이제 ESFR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ESFR이 뭐고, CMSA가 뭐고, 그거는 국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스프링클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법의 적용이 다르겠죠. 여길 봐야겠지.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출제 나오는 거, 소방결사 출제 나오는 걸 보면은, 와, 이게 좀 많이 나왔죠? 이거 주거용하고 상업용. 근데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성능 인증, 뭐 제품 기술 기준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비는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 이 옥내소화전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수계에서. 스프링클러보다. 이걸 본 다음에 스프링클러 보셔야 돼요. 그럼 두 개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설비나 이런 시스템을 볼 때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그럼 가스계라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죠? 그죠? 이산화탄소. 얘랑 같이 볼 게 뭐예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 얘가 대표니까 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럼 차이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유체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유체. 유체는 기체와 액체인데, 크게 다 달아요. 그죠? 기체는 가스기고, 또 제연도 있겠죠. 공기를 다루니까. 액체는 수계, 옥내수화죠.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하고 CO2,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런 소화 약제들 있잖아요. 그 소화 약제들에 대해서는 반응식이라든가, 소화 원리라든가,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요, 정말 빠삭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 응? 그럼 또 주기율표를 알아야 돼. 네? 주기율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한 게 뭐고, 이걸 스프링클러를 보려면, 옥내수화전을 보려면 여기서 또 뭘 봐야 되고, 그럼 이걸 또 뭘 봐야 되고, 이런 가지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려 보시고,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본인이 한번 스스로, 그러면 내가 저거를 해야겠구나.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찾아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방향성.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강의의 어떤 취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혼자 이제 공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밴드 활용 잘 하시고요. 다 밴드 가입되셨죠? 네. 밴드가 너무 썰렁해, 지금. 나만 글 쓰고 있어. 밑에 댓글이라도 한번 달아주세요.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로 공부가 돼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지금 느낌이 허공에다 그냥 나 혼자 막 떠들고 있는 느낌이야. 이 밴드를 보면. 그래서 밴드 활용 잘 하시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단지 이 소방을 늦게 시작했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보다 빨리 했을 뿐이고. 그냥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모른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좀 특징이 그래. 이게 너무 자존심들이 이게 세셔가지고 나 잘 몰라 이런 말을 잘 이렇게 티를 안 내요. 근데 내가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내가 빨리 성장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뒤집어 까야 돼. 나 이 정도뿐이 모릅니다. 나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나한테 알려주려고 막 얘기를 해줘. 이것저것 다 얘기해줘. 나를 드러내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감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 드러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소방의 대화입니다. 소방의 대화. 그러니까 소방의 대화가 이 반 안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제가 없어도 막 서로 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막 떠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서로 성장해 서로. 네. 제 바람이긴 한데 좀 그런 7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매 설비 앞에 설치 대상이 거기다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설치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옥내소화 설치 대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다 넣긴 했는데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넣는다고 넣었는데 또 빠진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보시다가 좀 참고해서 빠진 게 있구나. 그럼 또 한번 본인이 적어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첨부를 좀 해주세요. 자, 소화기구는 아까 뭐뭐 있었죠? 3가지 있었죠? 한번 보시고요. 소화기구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자동 소화 장치가 지금 이제 주거용하고 상업용이 이제 좀 요즘에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주거용은 이제 아파트 등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그러니까 후드 있죠? 주방 후드. 이제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되고, 이 상업용은 모든 음식점에 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식당 가잖아요. 거기는 상업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대규모 마트 있죠? 대형 마트나 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왜 식당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것 같은 일반 개별 이런 상가들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자, 소화기구의 분류, 소화기. 이번에 지난 130회 때 나온 게 요거잖아요. 쓰라고. 포강물 분할 268235.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요, 제가 어떤 걸 요약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한 걸 요약을 하면
그 요약한 것에다가 암기법을 다 적어놨어요. 암기법을.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어.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뭔지. 그럼 여기다 암기법을 적어놔. 포강물 분할이. 그럼 나중에 공부할 때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암기법 또 보죠? 또 잊어버려.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이거 또 암기하고 이거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잊어버려. 이걸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럼 포강물 분할이가 생각나고 밑에 숫자가 그냥 떠올라요. 그럼 포강물 분할이만 알면 밑에 있는 내용이 잔상처럼 이미지로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암기법을 적어놓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약 정리한 거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암기법이 익혀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기법을 알면 그냥 밑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진다. 그게 보통 이제 포도송이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포도의 이 꼭다리를 잡으면 밑에 있는 게 다 들리지만 포도 알맹이만 들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 꼭다리가 뭐다? 암기법이라는 거예요, 꼭다리. 그래서 이 꼭다리 잡는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이렇게 뭐 약재별로 해가지고 또 용량별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추갑식, 가압식 있었잖아요. 추갑식, 가압식. 근데 이제 가압식이 없어지고 추갑식 하나만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삭제가 됐고,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 용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소화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보통 자동확산 소화기는 가정집의 그 보일러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간이 소화 용구는 여기 보시면 투척용 있죠. 에어로졸식. 이렇게 모기약처럼 뿌리는 거. 그게 이제 에어로졸식이고요. 투척용은 이제 던지는 거. 그러니까 소화약제를 이용한 것들, 소화약제를 이용하지 않은 거. 이거 해서 0.5 단위, 얘네들은 0.5 단위라고 하고요. 능력 단위가 2 단위 이상 소화기를 이제 설치해야 돼요. 어느 현장에, 어느 실에. 그러면 거기에 이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간이 소화 용구를 여기에 만약에 소화기 3단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소화기 3단위.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 3단위를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의 반, 얘의 반. 그럼 1.5, 1.5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기 반을 자를 수가 없잖아. 그 소화기 3단위 하나를 하든, 그럼 얘는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소화기 하나 넣고 얘 1.5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소화기구 설치 기준을 보면 이제 약재별 적응성, 이거는 서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이 테이블은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써먹을 때가. 자, CO2.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가 아닌 걸 먼저 보자고요. 자, 얘.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 K급 적응성이 없고, 그다음 별표 한번 볼게요. 별표. 여기는 이제 보지 마시고, 기타는. 그러면 분말도 이제 가스계죠. 이게 둘 다 가스계고. 가스계 중에 보통 가스계는 A급의 적응성이 없잖아요. 이제 나머지들은 있는데 얘 두 개가 없죠. 그 다음에 액체 중에 C급의 적응성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시험을 통해서 적응성이 있는 약재구나, 그럼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K급도 이렇게 적응성이 있는데, K급은 주로 요 강화액을 많이 쓰죠. 강화액. 근데 이제 해외 같은 데서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 K급 소화약제로. 웹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알고 있는 웹 에이전트 있죠? 물 치면 소화약제.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국내는 강화액을 쓰는데 해외는 왜 얘를 많이 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2는 특징이 뭐예요? 증기압이 워낙에 높습니다. 증기압.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가연물에 뭔가 붙어 있어야지 여기서 열을 뺏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 중에 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증기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만 개구부가 있어도 막 약재가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A급의 적응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의 적응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가연물에 딱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얘도 적응성이 없죠. 그럼 얘는 적응성이 있는데 얘는 왜 없어요? 둘 다 분말인데. 인산염류가 뭐예요? 인산염류. 인산이 뭐예요? 인산. 인산. 얘가 인산이죠. 그럼 탄산은 뭐예요? 탄산. 얘가 탄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종, 2종, 3종 막 얘기하잖아요. 이 H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뭐 K가 붙어. 나트륨이 붙어. 그럼 얘가 이제 1종, 2종이 되는 거예요. 1종, 2종. 그럼 여기서는 뭐가 붙어요? H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NH4죠? 4.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H가 하나가 없어지면 일산, 이 제1인산 아모늄. H가 두 개가 없어지고 얘가 두 개가 붙었다 제2 인산 아모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 약재들의 어떤 특성 같은 거를 좀 알고는 좀 가자. 얘는 왜 적응성이 있다고요? 탄화탈수, 방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 같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CO2 가가지고 분말 가서 다시 이제 할 거니까 그때가 자세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는 외울 때 시할, 내가 예전에 청정이었잖아요. 청정. 시할, 청, 인중, 산포, 강물, 고막, 팽외. 이렇게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시할, 청, 인중, 산포, 강물, 고막, 팽외.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앞글자가 딱 떠오르는 순간 이 테이블이 머릿속에 착 그려지는 거예요. 앞글자만 딱 떠올리면 테이블이. 자,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을 보면 이거는 이제 소화기를 배치를 하는 기준이에요. 뭐 이 실이 100제곱미터다. 근데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몇 단위의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이 다 내화구조잖아요. 내화구조. 내화구조이고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연, 중불연, 난연, 중에 하나가 돼 있죠. 보통 건축 마감 재료에 보면 그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하라고 해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명칭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또 찾아가서 또 봐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얘네들이라는 거죠. 불준난 중에 하나가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다. 그러면 내화구조고 실내에 이런 애들이 설치가 되면 기준 면적의 2배. 기준 면적이 좀 얘거든요. 이거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적용한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00제곱미터의 실에 업무시설이다. 사무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이다. 그러면 내야 구조겠죠. 실내 마감은 불연, 준불연, 난연 중에 하나 됐을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1단위가 200이 되겠죠. 200제곱미터가 이제 1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제곱미터면은 2단위가 되겠죠. 그럼 그 실의 수화기는 몇 개 설치해야 돼요? 1개. 1개. 자, ABC 수화기라고 하죠, ABC. ABC. 이게 몇 단위예요, 이게? 3단위. 얘는 몇 단위예요? 저기 안 속네. ABC 뭐라고요? 사모한다고, 이렇게 사모한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의 능력 단위예요. 그러면 300제곱미터 사무실에 요거 하나 있으면 돼. 요거 하나, 소화기는.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근데 분말 수량에 따라서 능력 단위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2단위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3.3kg로 그냥 해가지고 3.5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용도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동차 이건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능력 단위 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설치가 아까처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용도를 되게 세부적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용도는 이제 큰 용도들이고, 그러면 이 용도 아까 이제 업무시설 했으니까 이 업무시설 안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있을 수 있고 건조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시설 안에. 우리 집은 아파트지만 뭐예요? 보일러실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 있어요? 전기실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용도 안에 어떤 실들이 또 있느냐. 그래서 능력 단위 외, 아까 말한 거에 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수정된 게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수정됐어요. 세 가지. 처음 교재하고 나눠준 자료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면 25제곱미터마다 1단위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면 25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적용된다. 그럼 75제곱미터가 돼야 3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소화기 1개. 보일러실이 75제곱미터가 돼야 소화기 하나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25제곱미터마다 하나니까 그럼 25가 안 되면 안 돼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가 안 되면 이걸로 하면 돼요. 에? 보일러실에 그럼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실에 다 소화기 있어요? 없잖아요. 뭐 있어요? 얘 있잖아요. 천장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응? 그리고 요런 애들의 어디? 주방. 요런 애들의 주방.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요런 애들의 주방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방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주방용 소화기. 그 다음에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이런 전기시설 관련된 요런 데를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불연재료는 뭐예요? 큐비클이죠, 큐비클. 그러니까 전기실에 큐비클로 뭔가 이게 마감이 됐다.
그러면 소화기 배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장치된 거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간이, 뭐 스프링클러, 간이, 물 분무 등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가 되면 뭐 당연히 얘는 뭐 빠지는 거죠. 그리고 2번, 두 번째를 보면 여기도 이제 전기시설 관련된 거죠. 거기는 이제 50제곱미터마다 한 개입니다. 1단위가 아니라 50제곱미터마다 한 개. 그럼 여기서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여기서 보면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거를 제외하래.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관리자의 출입이 용이한, 양호한. 그럼 차이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래 부분은 네.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관실이나 변전실 이게 굉장히 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그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변전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모호하다는 거지, 모호. 법이 모호하다. 너무 정성적이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뭐 면적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여긴 관리실,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건축주인데 여기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자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것들.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설치를 하면 좋죠. 당연히 설치를 하면. 자, 3번. 위험물. 이제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보면 여기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분각해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또는이니까 소화기나 자동 소화 장치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정 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가열물 저장 취급 장소. 지정 수량 50배마다 능력 단위 1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1단위 50배.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500배가 넘어가면 이제 대양 소화기 1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라는 개념도요. 그러니까 소방 기술사 입장에서는 이게 화재 가곡도잖아요. 화재 가곡도. 그러면 지정 수량이 어떤 물품 종류에 따라서 지정 수량이 다 다른데 거기에 500배라고 하면 이게 얼만큼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몰라요. 특수인화물 지정 수량 50배인데 그거에 500배면은 2,500이죠. 2,500. 그러면은 특수인화물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위험한데, 특수가연물이구나. 사류 위험물이 아니라 특수가연물입니다. 위험물하고 또 특수가연물은 다르죠.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애들이고, 특수가연물은 어떤 법을 적용받죠? 소방입니다, 소방.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 보면 연소 보행 거리에 따라서 3단위 이상의 소화기 하나, 뭐 저장실은 이렇게 해라. 여기는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쭉 바뀐 건 없고요. 여기도 저장 장소와 제조 사용 장소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긴 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하나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5단이래요, 5단이. 그럼 이게 A의 5단이에요? B의 5단이에요? 뭐의 5단이에요, 이거? 응? 자, 가연성 가스. 가스니까 B에다. B예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모든 원유는 그 외국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유부터
그때 그 뭐지 가스부터 제거를 하면서 휘발유, 경유 등으로 이제 매일같이 제일 밑에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가스라는 건요, 어떤 용도가 있어요. 가연성 가스, 뭐 가연성 액체, 인화성 액체 보면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인화점이 몇 도 이상, 몇 도 이하, 뭐 이런 건 가연성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제 말은 이 5단위가 뭐 A급 5단위냐, B급 5단위냐 이게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설치할 때 아까 A, B, C 3호라고 했잖아요. 소화기 하나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도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기 설치 기준을 보면 각 층마다 하죠. 각 층마다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계단실 아파트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그러면은 각 층마다 일단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에도 하나씩 있죠. 집에도 하나씩 있죠. 그럼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그 거실에도 배치를 하라. 요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거실은 33제곱미터가 안 되는데요. 가 아니라 집 전체. 내가 지금 주방, 방 다 합쳐가지고 이건 이제 거실이라고 합니다. 보행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죠. 자, 이것도 보면은 보행거리마다라는 게 있고요. 그냥 보행거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행거리마다는 만약에 이게 100m예요, 100m. 지금 이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마다가 없어요. 보행거리 20m마다, 보행거리 20m에 해당하는 저 기준으로 내가 소화기를 배치를 한다. 그러면 100m에 몇 개의 소화기가 들어가면 좋을까?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3개, 4개? 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20m, 20m, 20m 돼야 안 돼요? 보행거리니까. 내가 서 있는 데서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되죠? 그러면 소화기를 여기다 한 개. 그러니까 20, 20, 20, 20이라고 할게요. 여기 20, 20, 20, 20. 그럼 내가 여기 서 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좀 애매한데?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는 20이 안 되죠? 여기는 20이 되죠?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설치 안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여기다 했어요. 보행거리니까 상관없을 것 그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20이 넘으니까 또 뭐 여기다 어디가 하나 하면 되겠죠, 이렇게. 3개만 하면 돼. 3개를 그냥 비율 맞춰서 설치하면 돼요. 근데 보행거리마다라고 한다면 몇 개 해야 돼요? 5개. 5개? 여기가 20, 20, 20, 20. 4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보행거리마다니까. 그러니까 20m마다라는 뜻이에요. 보행거리마다가 20m마다. 그냥 보행거리 20m다.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20m 어디든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볼 때 이게 참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 우리나라 법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설치 높이 표지. 요거는 뭐 1.5m 이하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소화기가 있잖아요. 가스계 소화기는 이제 지하층, 무창, 밀폐된, 뭔가 좀 막혀 있는 듯한 요런 데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는 설치를 못 합니다. 예전에 어디야, 그 지하 1층 MDF실인데,
지하 1층 MDF실이면은 통신 장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스계 소화기를 넣어도 될까요?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가 20이 안 됐어요. 환기 팬이 없었어. 안 될 거. 통신실인데요. 통신실인데 밀폐돼 있잖아요. 핸드하고 설치하면 안 됩니다. 20이 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곳은 통신 할아버지가 와도 설치하면 안 돼. 이 법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배기가 유효한 뭐 이런 설비가 돼 있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을 보면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법 같은 거 볼 때요, 항상 이미지로 좀 많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글자를 내가 외우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걸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좀 그런 게, 보통 뭐 주방에 덕트가 설치가 돼 있어요. 덕트. 그죠? 뭐 아파트든 뭐 상점이든 이게 조리를 하는 곳이라면 덕트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화재가 난 곳에 대한 어떤 방호 개념이라면요, 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덕트에 대한 방호 개념이 더 강해요. 덕트에 대한 방호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가 난 거는 어떻게 해서든 꺼. 근데 얘가 덕트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못 끕니다. 어떻게 끌 거야? 밀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 소화장치 국내는 여기 화점에 어떤 약재를 쏟아붓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 외국은 이 덕트 안쪽까지도 다 약재들을 설치해요. 뭐 여기랑 여기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는 주로 이제 분말이나 이렇게 질소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치 대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설치 기준, 이런 법 같은 거를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에요. 그 앞에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키워드를 앞으로 다 뽑아 놔요. 이거에 해당하는 키워드. 그래서 교재 표 같은 걸 보실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술사 답안을 쓰실 때도 그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 키워드들이 잘 보이도록 답안을 또 작성하셔야 돼요. 그럼 감지부는 어디다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설치를 해요. 근데 1차 온도 감지, 2차 온도 감지했을 때, 어떻게, 1차는 밸브 차단하고, 수신부에 신호 전달하고, 2차까지 감지했을 때 약재를 그때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기본반에 강의할 때, 저 감탐, 수, 방차 5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안 헤어져요. 잘 안 헤어지는데 일단 얘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 감지를 해. 뭘 감지를 해요? 탐지를 해.